제가 강의하는 중에 가장 변곡점이에요. 여기까지 한 거는 시가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어떻게 시인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다가 시인이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인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시인이 여태까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되신 분들이 시인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호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시인이 되면 보통 부를 때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시에서 여러분이 써놓은 어떤 것들이 다 교과서에도 올라가고 또 그거를 인용해서 글을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 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를 지금부터 시인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시인이 되면요 시비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시비를 세운다는 건 그 비를 세운다는 건요 굉장히 옛날에는 덕을 많이 쌓은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 건데 이거 비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애국가 부르고 난 다음에 묵념을 하는데 순국 선열과 먼저 작고하신 문인을 위한 묵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구한 사람들하고 같은 반열에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육사 선생님은 30여 편밖에 안 쓰셨어요. 이분은 시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시인보다는 독립투사예요. 이분이 왜 이육사가 됐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수인 번호가 264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264라는 호를 지어냈어요. 그래서 이육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창조할 수 있다. 이 김영란 선생이 언어를 아주 아마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언어를 가장 잘 다루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시를 읽어보면 언어를 만드는 아주 굉장히 달인이시고요. 시인이 되면 여기가 원래 학생 부분 시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되면 현고 시인 부분 시인이가 돼요. 왜 학생이냐면 지금 한 4급 정도 지금 한 사무관 이상이 되면 족보에도 사실은 올라가요. 그리고 옛날에 양반을 어떻게 따지냐면 사무관 이상 된 사람이 3대에 걸쳐서 없으면 양반 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3대 안에 4급, 지금의 4급 정도 되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양반으로 쳐져요. 그런데 시인이 되면 그 4급 정도의 위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도 올리고 여기 시비나 또는 지방을 쓸 때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인이란 타이틀이 확실히 붙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각오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서 각오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인이 되고 나서는 시인이란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자들은 현비 돌아가신 부인은 옛날에는 유인이라고 썼어요. 유인은 아기를 낳은 여자를 유인이라고 해요. 현비, 유인, 전주 이씨, 신이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은 현비, 시인, 전주 이씨, 신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자분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여자분을 대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안 바뀌고 그대로 써요. 결혼을 해도 미국에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름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안해라는 말 자체가 안쪽에 있는 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여주는 말인데 그래서 시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직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까처럼 12도 세우고, 지방에도 올라가고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럼 신이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저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인이 특별하게 시인이라고 선생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누구를 부르다가 뭐 한문을 가르친다, 영어 가르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건 행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시간 잘 지키는 거. 이거요. 별거 아닌 거 같고 뭐 늦어도 괜찮은 것 같지만요. 저는 굉장히 늦으면 막 안달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그 신용의 기본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막 군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5분 상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로켓을 쏘면 우리나라 이북에서 쏘면 여기까지 오는 5분이면 뭐 나라가 불바다가 될 정도로 그만큼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어쩌다 보면 자꾸 늦기도 하고 그러나 속상한데 안 늦으려고 보통 일찍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누구하고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도착하니까 전철이 보통 2개, 3개 전역이 있어요. 늦어도. 근데 8전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8전역이 있으면 한 10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내가 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분, 20분을 지금 나와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요, 시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남의 흉 보지 말아요. 그거요, 진짜 흉을 보면요, 돌아다니면서 별의 말이 섞이고 더 보태가지고, 한국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여기 방금 끼면 저쪽 똥 쌌다는 소리 나온다고. 이게 자꾸 보태져요.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지고 나면 보태져가 나한테 올 때는요, 지금 감당 못하게 변해와요. 그냥 남을 욕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별거 아닌 걸 잘 지켜야 되는 게 교통법규. 그거 별거 아닌 거죠? 그런 거 잘 지키는 것이 그래요. 저번에도 내가 이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사거리라면 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가면요, 요 선 안에다 걸으라고 해놨는데 대부분 이 선을 벗어납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어디 가서 놀랐냐면 명동역에서 저기 충무로 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오는데 일요일 날에 거기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서 있었는데 한 30명 정도 서 있었어요. 근데 딱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 건너가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은 딱 2, 3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를 벗어나면요, 자동차에 부딪히면 사람값이 정말 개값입니다. 요 안에서 다치면 지금 사람값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가 88, 90% 이렇게 가지 똑바로 걷는 사람 못 봐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죄송하지만 거기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일요일날 또 교회 간다고 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면 교회를 간다는 얘기는 우리 착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선을 지향하는 사람, 그 사람들. 근데 왜 저렇게 갈까? 인식을 안 해요. 이게 뭐 잘못된 거지.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조금 이따 빨리 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조그만 건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아요.
사실요, 큰 거는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지킵니다. 맞아. 자그마한 거 남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키는 게 이게 시인.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 시인에 될 자격이 충분해요. 근데 제가 이 건널목 하나도 100% 지키지 못해 저도. 이렇게 길이 먼데 여기 도로가 없는데 사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 뭐를 가다가 이 도로가 뭐 좁아서 뭐 금방 건널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넓은 데가 아닌데 다들 이렇게 가는데 혼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 다 가는데 내 혼자 그렇게 하면 별난문 되기 되는 거 같고 또 안 가자니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해놓고 내가 가려니까 하고 여기서 이게 정말 고민이 많아. 갈등이 막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데 가급적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거 지키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큰 일은요 국가에서 다 못하게 하고 법으로 제재해요. 맞습니다. 근데 작은 걸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시인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이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시인들이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작은 걸 지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난 정말 시인답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 지켰으면 해요. 저는 시인을 탄생시키는 것이 중매 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중매 서면요 땀도 맞을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손해야. 결혼을 시켜놓으면 여자가 손해 아니면 남자가 손해고 그게 밸런스가 100% 맞추기 힘든데 시인은 여태 시인 해가지고 후회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도 자랑하는 것 중에 시인 된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해요. 정말 시인 된 거는 정말 내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는 내가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난 직원들 월급을 내가 다도 사업을 했는데 직원들 월급을 꼬박꼬박 제 시간에 줬던 거에 자랑스러운 게 있고요. 담배 끊는 거 자랑스러워요. 담배를요, 저는 세 값씩 피던데. 내가 먹는 건 세 가지예요. 밥, 담배, 커피. 커피를 그때는 한 7, 8잔 먹었고요. 이제 담배는 세 값 피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사람이 막 2층만 가도 숨 못 건너갔어요. 지금 여기 지하철 계단 막 올라갑니다 지금. 근데 담배를 딱 끊으니까요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것이 맛있어요. 옛날에는 떡 과일 안 먹었어요. 근데 담배 끊고 나니까 과일도 맛있지, 떡도 맛있지, 과자도 맛있으니까 막 머리가 어떻게 돼요? 10kg가 늘었어요. 10kg가 늘었는데도 계단 올라가는 건 훨씬 쉬워요. 그래서 보니까 담배 끊는 것이 그만큼 나한테 좋은 걸 알았어요. 담배 끊는 거, 월급 내가 직원들 월급 제대로 준 거, 시인이 된 거, 세 가지는 내가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인이 되신 거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내가 시를 쓰라고 하니까 자는 시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시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 교인이 되면요. 성경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 시입니다. 불교 다니는데 불교 독경도 다 시예요. 그런 것들이 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다듬어서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인이 우리 인구가 지금 78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계 인구가. 근데 교인은 아마 100억 명 정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두세 개 교회 돼 있어요. 불교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천주교도 올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다 따지면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100%가 시를 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을 제가 써요. 사실 우리 교회인들
많잖아요. 그 교인들이 그 성경이나 독종의 그 가르치는 법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또 우리가 그분들 그거에 거기에 지금 그 말하자면 길들여져 있고 그 명령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시인들은 시에 모든 사람들은 시에 뭐 정말 그 시에 대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지금 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이 시를 쓰는데 필요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시의 가치는요. 저기 길상사를 법정 스님한테 시사하신 그 자양하는 분이 있어요. 김영환이라는 여자인데 이분이 그 자기 재산 1,000억을 84년도부터 법정 스님한테 좋은데 쓰시라고 주려고 그러니 법정 스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94년도에 그걸 받았어. 그래가지고 길상사를 만들었어.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정답하고 이제 절을 지었거든요. 그 가치가 그때 뭐 추산 1,0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1,000억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내 1,000억은 백기행에 시 한 줄만도 못하다. 백기행. 그게 백기행이라고 그래. 본명이 백기행이에요. 백석. 네, 백석이라고. 근데 이 사람 시가요. 사슴이라는 시가 첫 번째 시가 있는데 이 시가요. 100권인가 밖에 안 찍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슴이라는 책을 하나 발견하면요. 억다리가 넘습니다. 진짜? 지금 그거 하나 혹시 저기 고서점에서 백기행의 시 사슴을 찾으면 1억 주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아마 없겠죠? 100권 정도밖에 안 찍었으니까 그때는 책 찍는 게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찍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못 찍었어요. 뭐 100권, 200권 이렇게 찍었어요. 박무홍이라는 시인은 진짜 현재 살아있는 시인이고 이 사람은 지금 용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시를 써가지고 100억 이상 벌었다. 자기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지금 한 80, 한두 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어떻게 100억을 벌었냐 그랬더니 LG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협력업체 모임이 있어서 갔대요. 갔더니 회장이 박무문 선생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손을 딱 드니까 회장이 와서 악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많은 직원이나 그 간부들이 회장이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모든 납품을 우선 좀 해주고 우선 받아주고 돈도 빨리 좀 해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100억을 벌었거든요. 현재 살아있어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면 각 문학관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지금 윤동주 선생님은 중국에 문학관이 있고요. 한국에 3개를 알고 있고요. 제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를 얼마나 썼냐? 한 80여 편 썼어요. 얼마 전에 그 윤동주 회장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은 100몇 편이래요. 어떤 뭐 좀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최초에 나왔을 때 한 80여 편 있었어요. 이육서 선생님은 30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도 독립투사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독립투사보다도 더 대우를 해가지고 시인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이 되는 거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요. 왜 우리가 시인이 되려고 하냐. 또 시인은 브랜드다. 시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브랜드예요.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 있는 옷을 사면 한 100만 원 할 거 시중에 가면 1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왜 그 가치가 있냐?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하청을 줘요. 하청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크를 딱 1000개만 줘. 그리고 천하고 바늘 합작이 그 실하고 단추까지 다 줘요. 다 주고 만들어라. 그리고 패턴도 주고. 주면 하청에서 열심히 그대로 만듭니다. 만들면 만들다가 보면 약간 삐뚤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물이 좀 튄 것도 있고 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옆으로 빼놓고 작업을 해요.
그럼 그렇게 나온 옷하고 옷을 만들다 보니까 천이 남아요. 천 남으면 실 같은 거 단수 같은 거야 뭐 당연히 남겠죠. 그러면 그 천을 남은 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옷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에다 내는데 마크는 1000개밖에 안 줬으니까 1000개 납품하고 다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크 없이 시중에 내버리면 그거는 시중 제품이 돼가지고 백화점에 100만 원이 받을 거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만든 사람이 틀리냐, 옷이 저기 감이 틀리냐, 실이 틀리냐 하나 틀린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나가. 다른데 브랜드 가치야. 근데 브랜드 가치 있는 옷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뭐 브랜드 같은 걸 사잖아요. 제일 먼저 실밥이 적어요. 실밥 같은 거. 그게 제가 저도 그 백화점에 좀 납품을 해봤는데 아주 그 검사하는데 그런 걸 철저히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 실밥, 그게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이 육두문자 쓰는 거, 이게 실밥이고요. 저기 시간 안 지키는 거, 이게 실밥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교통욕구 제대로 안 지키는 거, 이런 게 실밥이거든요. 실밥 있어도 옷 입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안 지킨다 뭐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지키는 것이 저는 시인으로서의 가치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내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시인은 진실처럼 보이게 모방하는 것이고 역사가는 사실을 진실로 기술하는 것이다. 시인은 상상과 체험으로 샘물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다. 시인은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잡지사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봐서 내가 시인은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시집을 제일 어릴 때 만난 시집이 김남조 선생의 시 중에 고독한 여인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야,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야? 이거 시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살 때 황금찬 선생님이 조선일보의 신춘무로 시를 낸 시가 또 한 해가 간다는 시예요. 요 내가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또 한 해가 간다, 황금찬. 또 한 해가 간다. 새해는 언제나 나의 열망 속에 꽃 피어났건만. 이렇게 고개 말에 앉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다. 그래 나는 피리를 푼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의 강물 위에 휘날리는 눈잎, 아니면 호숫가에 있는 잡초 같은 것. 나도 한때는 불같은 욕망으로 인간을 욕하고 세상을 침뱉으며 자살을 몇 번인가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을 묘할 것도 없고 세상엔 원수가 없다. 서로를 빚갚으며 마련된 평생을 사는 것이다. 살아보아야 한다. 세상은 내 뜻이 아니다. 되는 일 하나 없고 원하지 않는 세월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면 허전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그래는 고개 말 위에 앉아 피리를 분다. 이 시를 17살 때 신문에 딱 보면 이야, 이건 꼭 진짜 신의 말하는 것 때 그때 시도 나왔으면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를 무슨 저 큰 행사 있을 때 내가 이거 낭송을 하고 돈을 20만 원씩, 20만 원, 30만 원 두 번 받았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요, 여기 지금 낭송가들 계시지만 낭송가라고는 이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없었어요. 전국에 뭐 뒤져서 뭐 한 30명이 낭송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연예인 만나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저는 시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 김진희 선생님 낭송하라. 그러면 그냥 막 낭송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낭송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지금 하시는 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 나 어디 가도 낭송하라는 말 안 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는 성찰이다. 시를 쓰다 보면요, 좋은 말만 쓰게 돼요. 시 쓰는 사람이 나쁜 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일기장이다.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시에 적어 놓으면요, 그게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차곡차곡 모아서 보면요, 야,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을 했지?
또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지? 결국은 일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일기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시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해줘요. 책으로 나와 있으면요, 이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도 그 시가 남아있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시를 쓰라고 권하는 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를 한 것 중에서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죽는 순간 다 날라고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 죽을 때, 그거 막 골머리 썩이고, 막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래서 지식을 쌓아놨는데 없잖아요. 그게 죽고서도 남는 게 뭐예요? 시는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열매가 돼서 남기 때문에 시를 쓰라는 겁니다. 아까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시는 어떤 시정적 가치보다도 독특한 미적 효과를 주는 것이다. 일상적 상식이 범준에 있는 사고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시 창작이라는 미적 목적을 위해 낯설게 하기로서 예술적 시어를 도모해야 한다. 근데 뒤에서 나올 얘기지만요, 제가 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11가지 정도를 내가 해놨어요. 근데 말하자면 저희 선배 원로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준 것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쉬워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나는 궁금해서 그걸 찾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토시를 왜 떼야 돼? 저번에 토시 떼는 거 얘기했죠? 네. 생각나죠? 네. 토시를 떼면 뗄수록 광의적으로 되고 넓어져요. 붙이면 붙일수록 좁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 쓰는 중에서도 덜어내기를 잘하면 시가 더 커져요. 이상하게 덜어낼수록 시가 커진다고. 덜어내지 않고 여러 말을 다 많이 쓸수록 시는 작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을 덜어내는데 한번 지워보면 시가 확실히 넓어집니다. 지금 내가 7월 30일 날 시 한 편 쓴 거를 내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해요.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황금찬 선생님의 시나라는 시를 보고 내가 나도 시에 대해서 한번 써야 되겠다 해서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찬 선생님의 시나를 패러디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황금찬 선생님하고 상황이 다 틀려요. 나중에 시 쓰는 방법 중에 최고의 시 쓰는 방법은 패러디입니다. 패러디는요, 절대로 남의 걸 베끼는 것이 아니고 창작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 그 패러디거든요. 우리가 엄마라는 말 한마디 듣고 자라면서 어머니란 말도 거기다 조금만 변형해서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시인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은 패러디를 안 한대. 그래서 당신이 쓴 중에 99.9%가 패러디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절대 그렇게 한 게 없고 만들었대. 생각해보세요. 그 어느 책에서 봤건 어느 선생님한테 들었던 전부 다 그 들었던 걸 우리가 조합한 거예요. 그 패러디하면 좀 변형시킨 거예요. 시를 가장 잘 쓰는 것이 패러디인데 패러디를 가장 잘했던 건 뭘까요?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시치미가 어떤 거예요? 아세요? 네. 시치미는요, 옛날에 그 사냥할 때 매 사냥을 하잖아요. 매를 길들이기가 아주 힘들어요. 매도 그 야행성이 해가지고 길들이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길들을 잘 들여가지고 뭐 꽁도 잡아오고 하는데 어느 날 훅 날아가. 이게 야행성 때문에 날아가는데 이놈이 맨날 사람들을 길들이다 보니까 어느 집 나무에 앉았어. 그 사람이 잡았어.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시치미는 뭐냐? 이게 내 매입니다 하고 꼬리표를 붙여놨어. 꼬리표를 띄면요, 내 짓거나 내 거는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치미를 감축하게 떼는 것이 그 매를 갖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패러디를 하는 방법은 시치미를 잘 떼는 거예요. 시치미 뗀다는 말로만 표현했지만 남이 쓴 거하고 틀려야 돼요. 완전히. 그게 시치미를 떼는 방법인데, 요거 여기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새 쓴 건데, 태어날 때 하늘이 열리고 죽어 별이 되어 우주를 밝힌다.
제가 며칠 전에 쓴 거예요. 등을 돌리면 어둠이 몰려오고 눈을 뜨면 시대가 열린다. 노래하라. 깊이 묻어둔 언어를 퍼 파란 영혼이 출렁이게 하라. 언제나 눈 떠 어두워질수록 더욱 빛나는 지상의 별이 되라. 시인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황금천 선생님의 시 이런 게 있어요. 시인아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별이 시인이요 지상의 시인이 별이라. 별은 우주를 밝히고 시인은 시대의 정신이다. 하늘의 별이 병들면 우주가 어두워지고 시인이 병들면 시대가 병든다. 거기 밑에 좀 더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되는데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패러디예요. 거기 황금천 선생님 말하고 한 개도 같은 게 없어요. 왜 이걸 패러디했다 그러냐면 황금천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시인을 내가 이거 패러디한 거예요. 글을 패러디한 게 아니라 황금천 선생이 시인을 찬양하는 것을 패러디한 거예요. 이게 패러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걸 말을 집어넣으면 패러디가 아니고 그거는 카피고 복사예요. 근데 이렇게처럼 이게 이게 패러디라는 거예요.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얘기하면 전혀 상황도 틀리고 말도 틀려요. 이게 패러디예요. 이 패러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면 최고의 신이 됩니다. 저도 그 패러디 방법을 다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또 패러디 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정호성 선생님의 시인데요. 이 시 참 좋습니다. 이거 한번 낭송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목은 풍경 달다고요. 운주사 와벌림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 처마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거든 그리워하는 내 마음은 마땅한 줄 알아. 이렇게 정호성 씨 보고 내가 이야 멋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썼을까요? 그대와 나. 제목부터 틀려. 정우 선생은 풍경 달다고 해서 그대와 나. 그대와 나는 아니까 물 위에 비친 두 그림자 휘휘저 하나로 섞었어. 먼 훗날 그대 홀로 물 그림자를 보거든 그대의 그림자 속에 나도 있음을 기억해줘. 이건 내가 썼어요. 근데 어떻게 제목이 같아요? 뭐 상황이 같은가? 글자가 같은 게 있나요? 다 틀리죠. 시치미를 다 제대로 뗐죠, 이거는. 응? 그러니까 시침이 딱 됐어요. 정호성 거 안 했다. 이거 말이야. 근데 내 친구 하나 딱 보더니 야, 이거 정호성 시하고 비슷하네? 그 친구는 그걸 알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99.9%는 몰라요. 저거. 응?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물을 먹은 거 안에 우리 기름자 있었을 거야. 그걸 마셨어. 그 속에 나도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당신이 그림자를 볼 때 나도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쓴다는 거는 이거 패러디를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